This is TOEIC Listening, How to TOEIC Intermediate. 중급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How to TOEIC 중급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강의하게 될 엄두석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good to see you. 자, 그리고 심지어는 good to see you again. 자, 일전에 저랑 같이 얼굴을 뵙던 분도 계시죠? 자, 실전서를 통해서 먼저 만나 뵙던 분도 계실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 강의는요, 일단은 책으로 기본을 두고 진행을 합니다. 자, 본 책은 How to TOEIC Intermediate 중급반 코스로 제작된 부분이고요. 책의 저자는 바로 접니다. 자, 제가 직접 쓴 교재, 자, 그리고 최고의 강의, 최고의 교재, 그리고 최고의 출판사와 만나서 일단 가장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려고 작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자, 그 의도가, 자, 일단은 책에서 녹아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 있어요. 각 파트 1, 2, 3, 4, 각 파트마다 문제풀이 시나리오와 그리고 각종 오답 공식, 그리고 정답 공식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본책으로 만나시게 되면 훨씬 더 이 부분이 눈으로서 금방 확인이 보이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그 기출에 대한 분석을 여기서 강의로서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책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고요. 자, 본 강의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풀이 순서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요소만 뽑아냈습니다. Practice, Preach, Upgrade Test, Actual Test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서 몇 가지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 혹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부분만 뽑아내서 발표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책에 대한 방식과 강의에 대한 방식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 방식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양으로 귀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일단 양적인 부분에서 책에서는 가장 풍부하게 실어놨고 강의에서는 그 양 중에 전부는 못하죠. 그죠? 그 전부는 좀 지겨워서 못하고 또 여러분도 힘들어서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엑기스만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은요. 단기간에 LC 고득점이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800점 이상을 빨리 맞으셔야 되는 분들. 일단 토익 800점은 조금 애매모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LC 400, RC 400이라고 해서 800이 나오는 형태는 거의 없거든요. 800 이상이라 하시면 여러분들 목표가 800 이상을 원하신다면 사실 LC의 경우에는 450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중급반의 코스가 일단 LC 400이기 때문에 혹은 450이기 때문에 말이 중급반이지 솔직히 실전서와 거의 다름없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LC 파트별 공부법이 아직도 조금 확실하지 않다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스코어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의의 특징은요. 이게 접니다, 여러분들. 자, 수험생들이 현재 취약점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시험 자체에 강해지는 스킬을 체계적으로 정서해주는 강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 말, 이 스킬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킬은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정답을 찾는 스킬과 오답을 찾는 스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토익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라는 측면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본 과정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강의 목차는 1강부터 10강까지 파트 1, 파트 1, 파트 2, 파트 2, 파트 2, 파트 2, 그다음 파트 3 4개, 그다음 파트 4, 파트 4, 파트 4, 파트 4 이렇게 4개의 과정으로 일단은 각각의 문제하고 신문에 대한 오답 분석 그리고 업그레이드 테스트까지 일단 딱딱 떨어지는 패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15강부터는 액추얼 테스트 1회, 2회를 분석해서 문제 상황도 조금은 양에 대한 확충을 생각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문제의 어떤 양 또한 여기 강의에서는 어느 정도는 확보하려고 최대한 안배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요. 여러분들 그래도 파트에 들어가는 말 몇 마디씩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강의에서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 강의의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오래 못 보신다는 거예요. 30분 이상 강의 시간이 넘어가면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도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저는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걱정이 되는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이걸 영화도 아닌데 재밌게 볼까? 그죠? 말하면서도 계속 걱정이 돼. 그래서 시간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드셔도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전에 각 파트에 조금 필요한 얘기만 먼저 할게요. 자, 파트 1 사진묘사 문제고요. 문제수 총 10개죠. 그죠? 10개.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자, 문제수가 10개인데다가 동시에 자, 4개의 문장을 원어민이 읽는데 이 원어민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A, B, C, D를 다 한꺼번에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난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꼬일 때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한 사람이 안 들리는 발음의 주인공일 경우, 그죠? 하필이면 발음이 좀 불분명한 사람이 4개의 문장을 다 읽었을 경우 당혹함을 금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아무튼 파트 1 이런 리스닝에 대한 측면부터 시작해서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지 몇 개를 제가 빼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요. 자, 그 다음 파트 1에 수험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답에 확신이 생겼을 때 바로 마킹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일단 OMR 마킹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지에 쓰고 옮겨 쓰지 마시고요. OMR 카드에 바로 마킹하는 버릇이 조금 더 낫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뜻밖의 문장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뜻밖이라는 경우는 이 파트 1에서 여러분들 뜻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외로요. 내가 알고는 있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어. 왜? 파트 1에서 나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듣는 상황이에요. 혹은 귀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안 써봤어. 안 써봤기 때문에 어색한 거죠. 그죠? 이런 부분이 뜻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즉, 파트 1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한 번 준비해야 될 상황이라면 알고는 있으나 안 쓰는 표현들 혹은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잘 안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씁니다. 알겠죠? 왜? 네이티브 스피커는 안 쓰고는 있지만 알고는 있거든요. 알겠죠? 그런 표현을 모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파트 1의 어떤 전략 및 학습법은요. 음성이 흐르기 전에 사진을 봐준다라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 강하게 읽는 곳에 주의해 쓰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컨텐트 워드 리스닝이라고 해서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따위들이 보통 강세가 실리는 부분이죠. 즉 먼저 외워야 될 단어들은 바로 이런 내용어 중심이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다음 문제로 간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요.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 혹은 스피드 테스트라는 거죠. 즉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일단 생각의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야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파트 1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셔야지 파트 7, RC까지 여러분들은 시간을 끝마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파트 2는요. 30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파트 2는 30문제에서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이 대답할 때, 자, 그 읽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각각 다릅니다. 즉, 몇 명이 읽는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읽습니다. 자, 두 사람이 읽어요. 자, 두 사람이 읽을 때 역시 안 들리는 쪽이 반드시 나옵니다. 질문이 안 들리든 ABC가 안 들리든 반드시 안 들리는 쪽이 나온다는 거. 즉, 음성적인 요소에서 일단 먼저 스탠바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수험시 주의사항은요. 음성만 주어진 섹션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책자 따위를 볼 필요가 없죠. 그냥 OMR 마킹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기본적인 함정은 제시문의 단어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가 들리는 경우가 웬만하면 오답이라는 거. 알겠죠? 이게 제1요소. 요것만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전략과 학습법은요. 제일 처음 들은 단어에 주의합니다. 이것만 듣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12문제 이상은 됩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15문제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가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것은 일단 맨 첫 단어예요. 그 다음 평소에 단축형이나 리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음동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이 음동 연습은 제가 가장 권장하는 바인데 딕테이션이든 쉐도잉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만 읽으시면 돼. 대신 하나만 첨가하세요. 따라 읽으실 때, 자,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자, 음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따라 읽으실 때 반드시 해석하는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즉, 음독을 따로 하고 해석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알겠죠? 읽는 순간 해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요것만 좀 지켜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도 역시 30문제고요. 자, 일단은 conversation, 대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수험시 주의사항은요. 책자의 문제를 읽고 나서 회화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연습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알 것 같은 문제만이라도 착실하게 답을 맞출 생각을 해야 되지 3개를 전부 다 맞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트 3는 대화에 3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3문제를 다 맞추려고 욕심내다가 이것 좀 보다가 이것 좀 보다가 이것 좀 보다가 하다가 잘못하면 완전하지 못한 정보 3개가 모여서 3개를 다 틀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겠죠? 요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전략과 학습법은요. 질문을 먼저 읽고 질문과 관계가 있는 것만 골라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 알아듣고 해석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특히 듣기 양상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약한 분들은 이 점이 먼저입니다. 일단 질문과 관계 있는 것만 듣자.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장면에서 벌어지는 대화인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첫 번째 대화만 딱 듣고서도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호텔이구나 하는 상황을 미리 짐작하는 연습은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나머지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찍어서 얻어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 3번째는 단서를 잡자마자 가급적 미루지 마시고 답을 체크해야 됩니다. 왜? 파트 3하고 파트 4 이따가 얘기할 부분이지만 파트 3부터 파트 4는요. 잊어먹어서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못 듣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까먹어서 틀려요. 답을 분명히 제가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하다가 까먹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책하는 거 반드시 습관처럼 익숙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파트 4 역시 30문제고요. 파트 4는 혼자서 쭉 읽습니다. 혼자서 어떤 문제를 쭉 읽고요. 그리고 문제 수는 아까 파트랑 똑같죠. 3개가 나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줄거리의 내용을 쭉 혼자 읽는다는 것이죠. 자, 파트 4 설명문 문제의 주의사항은요. 책자의 문제를 읽고 나서 설명문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 3하고 일단 스탠바이는 같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 가급적 네이티브가 문제를 읽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모두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다 읽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조금 더 신중하자 할수록 계속 답이 밀리죠. 밀리게 되면 역시 아까 똑같이 파트 3처럼 까먹어서 틀린 문제가 한두 문제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들어왔다 싶으면 바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략 및 학습법. 전체를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질문과 관계 있는 정보 찾기 문제가 일단 대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질문을 민지 읽어두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다음 두 번째, 어떤 타입의 설명문인지 반드시 확인해 둔다라는 것은 파트 4의 경우에는 이 선수학습이 문제보다는 혹은 지문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4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의 1순위는 어나운스먼트, 2순위가 전화 메시지거든요. 전화 메시지와 어나운스먼트를 미리 많이 읽어두고 어떤 파트 4의 내용이 나오시는 것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한두 문제를 미리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어떤 파트 1부터 4까지 안내사항을 끝마치고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 뵐 텐데요. 하나 여러분들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익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농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보면 자기 신발 사이즈의 점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즉 어떤 식이든 간에 영어 실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시험에 대한 어떤 유형을 혹은 전략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러 문제를 보게 된다면 실제 시험 점수는 지극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유명한 농담 중에 하나가 파트 1 and 2는 사실 듣기 문제가 아니다. 바로 앞 사람을 쳐다보는 문제다.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유리하다. 우리 시험장에서 파트 1 and 2의 경우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일단 앞 사람들 잘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파트 1 사진 딱 듣고 문제 푸는데 갑자기 C번쯤 듣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혹은 어깨를 움직여. 자기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파트 2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듣고 A, B, C가 나와야 될 텐데 A쯤 들었는데 사람들 갑자기 얼굴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 혹은 어깨가 움직여. 자기도 같이 숙이거나 어깨를 움직이라는 얘기죠. 알겠죠? 다 들어보시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들? 자, 가장 유명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파트 1 and 2는 앞 사람을 보면 일단 답을 알 수 있어. 그죠? 근데 이게 농담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통했었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파트 1 하다못해 2번만 하더라도요. 답이 B번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문제지를 잘 안 넘겨요. 왜? 기다려보자는 주의거든요. 그만큼 요즘에는 좀 신중해졌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파트 1 and 2가요. 알겠죠? 물론 3, 4는 뭐 옛날하고 별반 다름없이 어떤 분들은 어렵고 어떤 분들은 쉽고 이렇게 했지만 알겠죠? 즉 전칙은 LC 파트가 내용 자체가 옛날보다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이 흐름 자체가 분명히 조금 패턴이 바뀌었고 또 신중해야 될 타입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바뀐 패턴에 적응하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행도 알아야셔야 되고요. 그 부분 또한 제가 간과하지 않고 포착을 좀 하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 수강층 중에서 제가 조금은 신경을 쓴 분들이 바로 3년 전, 2년 전에 시험을 보시고 점수가 나왔어요. 점수가 나왔는데 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토익 점수는 갱신기간 2년이죠. 그죠? 자,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토익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나름대로 옛날에 900점, 850점 맞았어. 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틀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알겠죠? 바로 이런 분들은 바로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알겠죠? 이런 부분까지 소화를 합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이 본 강의, 이 인터미디엇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450이 넘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만 잘 따라오시고요. 물론 이 과정 자체만 해서 딱 하나 부족한 것은 양이에요. 그래서 본 책자 인터미디엇 중급반 교재를 구입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서론으로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이제 만날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충분히 궁금함을 안고서 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죠?